40이 넘은 딸이 시집도 안 가고 늙은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 아버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서럽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영식 씨. 그의 70 넘어 삶은 차가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0을 넘어 42살이 된 딸 은수.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마저 실패한 뒤로 5년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영식 씨의 가슴은 턱 막혀옵니다.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들과 부딪히는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다. 영식 씨네 딸은 아직도 집에 있대? 요즘 말로 캥거루족이라나 뭐라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속삭임이 영식 씨의 가슴을 후벼 파냅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식 잘 키웠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40이 넘은 딸이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한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밀려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식 씨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수중에 남은 퇴직금 통장을 펼쳐보니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와 세 식구의 겨우겨우 살아가는 생활비, 딸의 사후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은 지난 5년 사이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보, 다음 달 전기요금은 어쩌죠? 아내 명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 영식 씨는 차마 아내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맙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홀로 남겨질 40의 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캄캄한 거실을 지나 딸 은수의 방문 앞에 서봅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모른 채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옅은 불빛만 새어나옵니다. 은수야, 밥은 먹었니? 영식 씨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립니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러나옵니다. 부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답답함은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변해갑니다. 그날 저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영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내려놓고 마침내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작정이냐? 40이 넘도록 부모 피를 빨아먹을 셈이야? 딸 은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이 차가운 침묵 속에 숨겨진 딸의 충격적인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식 씨의 차가운 일침에 평온했던 저녁 밥상은 깨져버렸습니다. 부모 피를 빨아먹는다고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딸 은수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며 거실 전체에 고함으로 울려 퍼집니다. 은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식탁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죽고 싶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요. 딸의 눈에서 왈칵 터져나온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집니다. 지켜보던 아내 명자 씨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딸의 손을 잡습니다. 은수야, 아빠가 속상해서 한 소리야. 너도 마음 거두고 어서 밥 먹거라. 그러나 딸은 어머니의 손을 차가운 태도로 팽개치듯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똑같아. 내가 집에서 노는 식충이로 보이지? 더 이상 나한테 신경 쓰지 마. 나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 없어.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식탁에 홀로 남겨진 영식 씨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에게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못 박는 말을 내뱉었다는 자책감, 그리고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린 가족의 현실에 절망이 밀려옵니다. 아내 명자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엎질러진 밥풀을 하나씩 줍기 시작합니다. 여보, 아무리 답답해도 자식 가슴에 못을 박으면 어떡해요? 영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밖의 깜깜한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딸 은수의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영식 씨가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깔끔히 정돈되어 있고 딸은 없었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있어? 불러보아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이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가방과 소지품마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혹시 딸이 나쁜 마음이라도 먹고 집을 나가버린 것은 아닐까? 영식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손발이 차갑게 식어내립니다. 딸을 찾기 위해 방 안을 두리번거리던 영식 씨는 책상 구석에 놓인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딸이 매일 밤 무언가를 적던 빛바랜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 딸의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아빠는 나 때문에 한숨을 쉬셨다. 죄송하다 하지만 지금 나가면 정말 끝이다. 그 뒤장에는 영식 씨가 전혀 알지 못했던 딸 은수의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딸은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을 겪고 있었던 것일까요? 영식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딸 은수의 수첩장을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수첩 안에는 딸의 절박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 죽으려고 한강 다리까지 갔었다. 나를 살린 건 아빠의 따뜻한 밥 한 끼였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 할 때마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파왔다. 수첩 한 구석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딸은 부모에게 짐이 되기 싫어 혼자서 지옥 같은 통증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수첩 뒤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발행된 대학병원의 정밀 진단서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과 극심한 우울증. 딸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말하면 치료비 때문에 집을 팔까봐 말할 수 없었다. 딸은 부모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병을 숨긴 채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영식 씨는 가슴을 쥐어짜며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단서 밑에는 작고 노란 은행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본 영식 씨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히 적금된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수술비, 아빠 환갑 잔치 못해드린 죄, 집 담보대출 이자. 거래 내역 옆에 찍힌 딸의 메모들. 딸은 밤마다 몸을 아껴가며 인터넷 재택 알바로 번 돈을 모아두었습니다. 부모의 노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매달 피 같은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영식 씨는 수첩과 통장을 품에 안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에는 거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어디 있니? 영식 씨는 비를 맞으며 동네를 헤맸습니다. 자식의 속도 모르고 못된 말로 가슴에 못을 박았던 지난 날들. 늙은 아버지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빗속에서 꺽꺽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은수야. 제발 무사히 돌아와다오. 동네 작은 공원 낡은 벤치 아래 딸 은수가 빗속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딸은 어깨를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영식 씨는 딸에게 달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가. 영식 씨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 은수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차가운 비 끝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차가운 장대비가 내리는 공원 벤치에서 영식 씨는 딸 은수를 가슴 깊이 안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 속도 모르고 그 심한 말을 했으니. 딸 은수의 떨리던 어깨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점차 가라앉습니다. 아빠, 나 도망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아프지 않고 일어서려고 매일 밤 기도하고 약 먹으며 참았어요. 빗소리보다 더 가슴을 울리는 딸의 진심 어린 오열이 거리에 퍼집니다. 빗줄기가 점차 가늘어지는 밤길. 영식 씨는 딸의 꼭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세발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그때처럼 늙은 아버지는 딸의 앞길을 거들어 걸었습니다. 은수야, 이제 아빠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내가 짐이 아빠 짐이고 아빠 힘듦이 내 힘든 아니냐. 딸은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이상 외롭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은 새 식구. 어머니 명자 씨가 따끈한 국밥을 차려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식탁이었지만 거실을 채운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수야, 많이 먹어라. 엄마가 내 좋아하는 찌개 끓였다. 은수는 숟가락을 들며 참았던 미소를 조용히 지어 보입니다. 영식 씨도 딸의 밥그릇 위에 따뜻한 고기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족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식 씨는 딸과 함께 거실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딸은 숨겨왔던 진단서와 함께 그동안 준비해온 재택 일거리 포트폴리오를 꺼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병원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 영식 씨는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깊은 신뢰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내 곁엔 항상 이 아빠가 있으니까. 딸은 더 이상 부모 눈치를 보는 죄인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자식을 믿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딸 은수는 오래간만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문을 나섰습니다. 병원 재활치료와 함께 새로운 원격 근무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차분하게 내리쬐는 아파트 입구에서 딸은 뒤를 돌아 부모님을 향해 밝게 웃었습니다. 영식 씨와 명자 씨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딸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품고 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길임을 영식 씨는 창가에 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가족에게는 과연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40을 넘긴 비혼 자녀와 그 뒤를 지키며 노후를 흘려보내는 부모들. 오늘날 수많은 대한민국 가정에서 소리 없이 흘리고 있는 눈물입니다. 자식이 짐이 되면 어쩌나. 내 노후 자금은 이미 다 떨어졌는데. 하지만 영식 씨네 가족이 찾은 답은 절망이 아닌 진심 어린 소통이었습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도, 자녀의 무기력한 자책도 정답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슴 속 상처를 똑바로 바라볼 때 새로운 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딸 은수는 꾸준한 재활과 재택 근로를 통해 조금씩 자신만의 소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영식 씨 역시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복지 혜택을 직접 알아보며 주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 첫 급여로 사온 선물이에요. 딸이 내민 작은 선물 상자 앞에서 영식 씨는 벅찬 감동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자녀에게 온전히 의존하거나 모든 노후를 바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홀로 서기를 단단히 믿어주고, 자식은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40, 50이 넘은 자식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혹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부모님 얼굴을 보기 죄송한 자녀분이 계신가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밤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먼저 잡아보세요. 그동안 말을 못해서 미안했다. 너를 믿는다. 고맙다. 그 한마디 따뜻한 응원과 공감이 벼랑 끝에 선 자식을 살리고 부모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주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부서지는 거실. 영식 씨와 아내 명자 씨, 그리고 딸 은수가 차 한 잔을 나누며 함께 웃고 있습니다. 한때는 차가운 적막만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온기 가득한 웃음소리로 채워집니다. 은수야,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다. 아빠랑 엄마는 늘 내 편이란다. 가족이란 서로의 짐이 아닌 서로를 버티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오늘 영식 씨네 가족이 전해준 따뜻한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비혼 자녀나 노후 준비로 인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댓글로 따뜻한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또 다른 이웃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하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